자,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S 플래닛 주식회사의 허반석 팀장님, 그리고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혹시 이제 저희가 어제 개편을 해가지고요. 어제 막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꽤 재밌었습니다. 보시고 오셨죠? 네. 아, 당연. 네, 보시고 오셨죠. 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K본부에서 했었던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이제 오마주를 따와 가지고요. 그 모모는 모모다. 이게 네모 안에 내일 투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하나씩 맞춰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블라인드 뷰 허반석 팀장이 가져온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자, 기술적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자, 이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힌트 하나씩 들어야 됩니다. 반도체라고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만 더 줄여본다면 NFC 칩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예. 유추하기 쉬우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서 NFC 칩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반도체에서 NFC 칩까지 나갔을 때 생각나는 종목이 딱히 없는데 바로 좀 튀어나오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라고 하면은 예. 최근에 좀 화두가 되는 이제 부분이 레거시 내지는 AI 칩으로 그렇죠. 나눠서 볼 수가 HBM이냐 있거든요. 레거시냐. 근데 또 NFC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AI 칩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아, 예. NFC면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좀 좁혀 나가자면 중소형주 쪽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예. 너무 많아서 네. 네, 그쵸. 당장 생각나는 종목은 맞아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그 NFC가 그 NFC 맞습니까? 우리 결제할 때 그 NFC? 맞습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사실 감이 너무 안 와서 오늘은 바로 좀 바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오픈해 주시죠. 3A 로직스 팀장님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3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 칩,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된 제품을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상용화에 앞서기 위해서 기술 특례 상장을 진행한 기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차차 오버행 이슈가 소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허반석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늘 저와 함께 따라다니는 수식어구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먼저 보도록 하시죠. 3A 로직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결국엔 우리가 상장하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허반석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짚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추세 저점에서 새롭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요.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선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라인에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는 이 라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술적 분석, 추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추세선과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서 위로 올려보게 된다면 하나,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그어서 위로 올려보게 된다면 목표가까지도 우리가 패턴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예.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네모를 제가 그려드릴 텐데요. 네모가 그려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7%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보면 양봉이 2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양봉이 그려질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적산병이 되겠죠. 보호예수 물량은 1개월이 27.94%, 2개월이 7.94%, 1개월, 2개월의 보호예수 물량이 모두 다 해제가 됐습니다. 오버행 이슈를 소화하는 동안
거래량이 터졌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들은 뭐냐? 여기서는 더 이상 매도가 나올 오버행 물량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12개월에 4.14%, 36개월의 최대 주주 보유 물량을 포함한 27.08%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버행 이슈 생각 없이 저점에서 담아볼 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NFC가 어디에 또 이제 들어가느냐? 우리는 휴대폰에서 터치하고 결제하는 데만 써왔는데요. 물류, AI 물류 계통에서 NFC를 가지고서 이제는 모두 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칩의 정보를 저장했다가 어느 곳으로 갈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가 다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18년간 누적으로 1억 6,800만 개를 판매했고요. 연평균 34%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의 허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도 NFC를 활용한 기술 물류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으로나 오버행 이슈로나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으로나 이 정도 되면 사볼만 하지 그쵸. 않은가라는 이야기로 오늘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A 로직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여서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한 거 이미 조금 출회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되고 지금 가격을 봐도 공모가보다도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9,600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100원인데요.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3A 로직스 시간에서 왜 이렇게 올랐나요? 시간에서 오른 지금 거는 9,700원까지 올라갔네요. 오늘도 저도 이제 이거 상한가 들어가면 종목으로 가져나가기는 좀 부담스럽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오를 만한 이유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시장이 오를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매물 소화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매집된 물량을 가지고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의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반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에서도 올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반석 팀장의 첫 번째 블라인드 살펴봤고요. 이제 곽유정 대표의 블라인드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두 번째 블라인드 공개합니다. 볼까요? 업종 내에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이 종목이 뭔진 몰라도 어떤 업종인진 몰라도 앞으로 좀 주도주가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업종을 물어볼까요? 섹터를 물어볼까요? 사실 뭐 업종 섹터가 네. 거의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크게 반도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좁혀주셨죠? 저도 좀 좁혀드리자면 화장품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장품도 워낙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섹터가 뭐 ODM이냐, 나뉘잖아요. OEM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제조 쪽에 가까운 제조.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그리고 제조까지 범주를 확 좁혀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은 지금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긴 한데 뭐 중국을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에서는 실적이 찍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화장품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상승이 나왔던 VT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반으로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네. 앞서서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조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딱 떠오르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그러네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맞습니까, 아닙니까? 조금 가까이 가긴 했는데 네.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더 드릴 걸 그랬습니다. ODM, OEM 기업은 아니고요. 예. 종목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럼 지금 바로 그 궁금한 종목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블라인드 오픈해 주시죠. 펌텍코리아였습니다. 제조는 맞는데 생각지 못한 그런 쪽 섹터에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펌텍코리아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ODM, OEM 쪽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려버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재료나 이제 화학 그런 물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고 이제 조금 더 힌트를 드린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 섹터가요. 바로 이제 전일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대차장고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시장이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세가 맞습니다. 나타나는 동안에 흐름을 좀 잘 지켜주는 업종 섹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대차장고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또 시장에서 덜 빠진 그런 섹터가 일단은 화장품 섹터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관련해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또 호재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특히나 전체 화장품 수출액이 15조 정도 가량이 나타났었고 그 중에서 사실 1위 국가가 여전히 중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 쪽에 이제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2조 5천억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토탈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인디 화장품이 잘 나간 건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입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통계가 좀 뒤늦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화장품 판매가 가장 잘 되는 국가가 프랑스랑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대미 지금 화장품 쪽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과거에 한한령이 있기 전에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한류 열풍이 꽤 오래 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한한령 해제 이전에 중국 그런 한류 열풍 이전에도 겨울연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일본 쪽에서 또 한류 열풍을 이끌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한 2, 3년 정도 내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런 적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 모멘텀도 올해도 호조세를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인디 브랜드의 수주가 결국에 화장품 용기 쪽의 수주로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 사실상 1위 기업이 펌텍코리아이기도 하고요. 네. 펌텍코리아의 지금 기업 분석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지난해도 이제 수출 호조세 나타나서 매출액이 3,300억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도와 이제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을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1.5배 정도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사상 최대치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동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펌텍코리아에서 가장 또 잘 만드는 용기가 스틱형 용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스틱형 용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 선스틱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선스틱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쵸. 이와 관련된 또 역시나 수요 역시 선반영이 또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고요. pomtek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용기가 선스틱뿐만 아니라 튜브형 용기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용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화장품 섹터에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제일 제가 봤을 때 pomtek코리아에서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맞춤형으로 프리몰드 형태로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범용성이 높은 그런 프리몰드 기반의 생산성이 지금 또 효율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단연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된 그런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니만큼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그쵸. 그리고 주도주로 화장품 섹터가 다 지금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펌텍코리아가 다른 화장품 섹터 관련 주들보다도 지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가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주고 있는데 매물대가 지난 과거 움직임 보면은 5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움직임 보시면 5만 원대를 지금 돌파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신고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 4만 5천 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1만 원대 정도 더 상향을 해서 6만 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종목 모두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에다 6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 4만 5천 원, 매수가 시초가 이하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블라인드는 다 오픈해 봤고요. 이제 전략 블라인드 공개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허반석 팀장의 내일 시장 전략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내일 장을 선점할 핵심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범위가 확 넓어지죠. 네.
이거 뭡니까? 어떻게 뭐 이벤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트레이딩 전략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조금 누르고 있었던 변동성 이벤트라고 한다면 관세, 무역에 대한 문제가 대외적으로 있었고요. 국내 대내적으로는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소식. 하지만 기술적 반등인가 싶었는데 오늘 장중에 바로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이 기술적, 자연적 반등보다는 선고기일 지정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맞추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시장은 네. 반등의 빌미를 잡았다. 그러면 네.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선고기일 지정이 됐는데요. 그 잠시만요. 직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정답이 공개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아직은 정답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팀장님. 네. 근데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답이 벌써 공개가 됐구나. 저희가 이제 첫날 개편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해했습니다. 바로 내일장 선점할 핵심 투자 전략 이거 네모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해 주시죠. 탄핵 심판 선고다. 마저 설명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네. 제가 목요일 날에는 철두철미하게 물음표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이벤트 해소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나 지금 우리 시장의 저밸류 평가를 보았을 때나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금요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정치 인물 테마주에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유자분들은 보유자분들의 나름의 투자법대로 가시되 네. 우리는 너무 미리 급하게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다. 시장의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시장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자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곽유정 대표의 블라인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를 뭐 어떻게 너무 이건 범위가 크죠? 힌트 짧게만 주시겠어요? 힌트는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닥 시그널 뭐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블라인드 오픈합니다. 악재 선반영. 바닥 확실하게 다졌다 이거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 이슈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국가별 상호 관세가 공개가 되죠. 그리고 3일에는 자동차 부품도 25% 관세 이슈가 네. 있고요. 또 4월 4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펜타닐 관련해서 25% 관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주 후반부에 상당히 우리 국내 증시에 선반영이 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힌트를 좀 줬어요. 2월 달에 원래 캐나다, 멕시코 쪽에 관세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쪽에서도 계속해서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트럼프발 상호 관세에 있어서 일단은 한 달 정도 또 외교부 쪽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접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또 대표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은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바닥권에 거의 진입한 단기 네. 바닥권에 진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단이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악재 선반영이다. 자, 이렇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블라인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S 플래닛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